네, 지주사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SK 스퀘어인데요. 자사주 소각 소식이 있네요. 네. 일단 뭐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뭐 지주사, 뭐 투자회사, 뭐 금융업으로 분리되어 있기도 한데 일단 이 회사를 보면 지금 대주주는 SK가 갖고 있고요. 주 SK가 갖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자회사로 SK 플래닛이라든지 뭐 11번가, 뭐 SK 쉴더스, 그 외에 이제 SK텔레콤부터 시작해서 여러 회사들을 이제 거느리고 있는 회사인데 그 외에 이제 광고 대행사인 뭐 인크로스부터 시작해서 SK 하이닉스 지분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고 주로 이제 투자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중간 지주사 역할도 하면서 뭐 기업에 투자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발표했는데 1,063억 원어치를 오는 10월 4일 날 소각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이게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약속했던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한마디로 내뱉은 말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각 예정인 자사주는 보통주 248만 6,535주로 총 발행 주식수의 1.8%에 해당하니까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SK 스퀘어가 이제 지난 3월 30일 주주총회에서 2023년부터 25년까지 정기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거를 또 소각해서 또 그리고 성금 배당도 열심히 잘 하겠다. 주주 환원 정책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규모를 보면 기본적으로 경상 배당 수입의 30%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 회사의 투자,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회사에 이제 성과가 나오면 더 추가되는 구조로 이제 가겠다. 한마디로 돈을 더 벌면 더 주고 더 소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달에 이제 이벤트가 보면 SK 아까 말씀드렸던 쉴더스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 지분이 매각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딜 클로징이라고 해서 거래가 완전히 마무리되면 한 2천억 규모의 추가적인 주주 환원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계속 배당, 뭐 그다음에 소각 이슈로 계속 주가 가치가 올라가니까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회사들의 투자 성과가 생길 때마다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거 이외에도 생길 때마다 이렇게 또 한번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결실을 나누겠다라고 지금 어제 발표했습니다. 일단 그 쉴더스 지분 매각 대금 자체가 보면 한 8,646억으로 이제 될 걸로 보이고요. 클로징 시점에 한 4,146억, 딜 클로징 이후에는 4,500억이 SK 스퀘어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SK 스퀘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돈을 그 현금이 많이 생기는 입장이고 그 중에 한 2천억 정도를 또 다시 주주들한테 환원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 전문 회사로 이제 앞으로 주주 가치 제고를 의지를 계속 지금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 행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번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서 주당 가치는 더 올라갈 걸로 보는데 지금 올해만 해도 한 계산해 보니까 올 연초 대비해서 지금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지난해 계속 상장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는 한 37% 정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전히 이제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회사로 보시고 좀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SK 스퀘어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차 준비를 했습니다. 현대차 최근에 주가가 약간은 쉬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2분기의 대표적인 실적 호전주가 되겠죠. 실적이 뭐 계속해서 좋아지는 겁니다. 2분기에도 상장사 영업이익 1위가 보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쉬어갈 때 관심을 가져도 괜찮겠죠? 네, 일단 뭐 현대차는 제가 한번 2, 3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결국 실적 시즌 들어가면 또 실적 좋은 기업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현대차는 이제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중간 배당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말로 갈수록 수급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특히 이번 주에 그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죠.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제가 볼 땐 서서히 오르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어제도 지금 뭐 나온 이야기지만 그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실적이 좋은 상태입니다. 현대차 그룹 합산 영업이익이 지금 8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 집단 중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2분기에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기업별로 보시면 현대차가 대략 추정되고 있는 게 3조 6천억 정도, 기아차가 2조 9,800억, 현대모비스가 대략 한 6,200억 정도입니다. 각각 이 정도 지금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고
현대차 그룹 합산했을 때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으로 보시면은 대략 한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 특정 한 그룹사가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의 3분의 1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현대차 그룹 자동차 쪽은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여기에는 합산되지는 않지만 협력사들 실적까지 더하면 거의 사실은 자동차 쪽이 우리나라 뭐 이익의 한 2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자동차 쪽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차 잘 보시면 주가가 생각보다는 힘을 좀 못 쓰고 있습니다. 현대차만 보더라도 추정 PER 기준 여전히 5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아직도 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 중심으로는 분명히 지금 현대차는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도 현대차는 향후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제가 서두에 중간 배당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가 올해 그 3월 달이죠, 주주총회에서 중간 배당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했고요. 이번 주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주주 환원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배당 성향 더 늘리는 부분들까지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중간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연말 전체로 봤을 때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배당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외국인이나 기관같이 큰 자금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수급적으로 매력도가 있을 만한 기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좀 몰릴 수 있다, 이런 의견과 함께 현대차는 제가 볼 때 6월 말 7월로 가면 갈수록 주가는 좀 더 오름세를 탈 수 있다, 이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가는 오를 수 있겠다. 현대차 실적 시즌 앞두고 지금 쉬어갈 때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롱인더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요즘에 관심을 받지 못했던 종목인데 어제 존재감을 또 과시를 했습니다. 장중에는 25% 정도 올랐다가 결국에는 18% 높은 상승률로 마감을 했는데, 배터리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패션 소재라든지 뭐 산업재 쪽도 하고 있는데 본업단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일단 어제 오후 네. 뭐 그저께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라미드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네. 그 아라미드라는 이제 섬유 원단, 이제 어떻게 보면 소재인데 21일 관세청에서 이제 발표된 게 이제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 아라미드 수출액이 약 2억 626만 달러로 전년 대비 19%가 증가했다. 네. 근데 이게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올해도 지금 중간 정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네. 아직 뭐 올해도 지난달까지 9,089만 달러. 그래서 같은 기간 내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MOM으로도 그러니까 좋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국내 아라미드 생산의 양의 한 80%가 수출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게 80%가 수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해외에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라미드는 이제 뭐냐면 강철보다 5배 단단하고 가벼운 데다가 500도의 고온에서 잘 견디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게 주로 이제 방탄복이라든지 아니면 소방관들이 입는 그 방염복 이런 것들에 네. 주로 이제 소재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호 장비용이나 이런 것도 쓰이고 산업용 이제 단단하다 보니까 가볍고 단단하니까 보강제 이런 걸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폭증했던 이유를 찾아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5G 광 케이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게 또 여기에도 들어갑니다. 이 광 케이블을 깔면 네. 그 안에 이거를 이제 피복을 이거 쌓아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러겠죠. 단단한 걸로 이제 가볍고 단단한 걸로 이걸 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케이블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북미 지역에서 특히 이제 많이 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국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전기차가 이제 그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배터리 때문에 무게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한 네. 1.5배 정도 더 무거운데 기존에 이제 배터리용 타이어를 쓰기에는 좀 타이어가 버티지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강하고 가벼운 소재 이런 것들을 좀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타이어 코드라는 것들이 들어갈 때 아라미드 소재가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용 타이어는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래서 이 타이어 쪽으로 좀 많이 쓰이고 있다. 그 외에도 지금 또 기대되는 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주항공도 요즘에 굉장히 산업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소재 확대까지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코롱인더가 지금 구미에다가 21년도에 연산 기준으로 기존 한 7,500만 톤 정도로 생산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2배로 늘리는 지금 작업을 돌입을 했고요.
지금 2배로 늘렸으면은 이제 15,000톤 정도가 될 텐데 이게 아직 공장이 지어지도 않았는데 선 주문이 벌써 다 됐다라고 합니다. 한 70% 네. 정도가 선 판매가 됐다. 이제 공장을 짓고 물건 찍어내면 바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물량이 거의 70%라고 합니다. 네. 그럼 대충 계산해 보면 거의 한 5,000톤 정도, 5만 톤 정도가 5만 톤 정도죠. 5만 톤 정도가 7,500만 톤이니까 5천만 톤 정도가 이미 이제 선 구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그러면 이 아라미드를 코오롱 인더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효성 첨단 소재도 여기를 하고 그렇죠. 있고, 여기는 지난 21년도에 이미 1,200톤에서 3,700톤으로 이제 이미 3배 가량으로 생산량을 늘린 상태고요. 태광산업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태광산업은 워낙 모르실 텐데 이 회사도 한 1,450억을 투자해서 울산 화성 공장의 아라미드 증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태광산업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유통 주식이 17%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가가 잘 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중에서 아라미드에서 탑픽을 고르자라고 하면 코오롱 인도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는 또 많이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오롱 인더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종목으로 이어갑니다. 네 번째로는 PI 첨단 소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EV 전용 PI 바니쉬 생산을 위한 설비 증설 투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네, 일단 어제 그 장 끝나고 공시가 나온 네. 내용인데 그거부터 전달드리면 투자 금액은 일단 154억이고요. 투자 대상이 EV 전용 PI 바니쉬 생산을 위한 설비라고 되어 있고 연간 3,000톤 규모의 생산 라인 1개 라인을 지금 증설을 하는 겁니다. 투자 목적이 생산 능력 증대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EV,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설비 투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23년도 6월 22일부터 23년도 7월 31일까지라고 공시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PI 바니쉬는 고속 충전 및 고출력을 위한 구동 모터 경량화에 꼭 필요로 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계 최초로 순수 전기차 플랫폼에 이미 지금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향후에는 전기차뿐만 아니고 배터리 내부, 그다음에 전장 부품 등 다양하게 지금 적용시킬 수 있는 그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제가 볼 땐 생산량을 더 늘릴 것으로 보이고요. 장기적으로 이 바니쉬 생산 능력을 애초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게 27년까지 해서 6,600톤까지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생산 라인이 한 개에 3,000톤이니까 한 개 라인 더 들어서게 되면 대략 한 6,000톤 규모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공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 계획의 1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에 PI 첨단 소재는 이 똑같은 공장을 한 개 더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련된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될 수밖에 없고요. 원래 PI 첨단 소재 다들 아시겠지만 이 PI 필름 이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은데 이 PI 바니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던 제품군입니다. 근데 이런 쪽에서 지금 뭔가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번에 증설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PI 첨단 소재도 주가 측면에서 이런 부분 알려지면서 좀 재평가가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네, 성일하이텍 준비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또 가지고 오셨었잖아요. 그때 주가가 반짝 올랐다가 다시금 조정을 받더라고요. 네. 폐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그 모멘텀의 부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가는 조금 관심을 받다가 또 다른 쪽이 강하면 조금 좀 눌리고 맞아요. 이런 모습을 예.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성일하이텍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보면 그 성일하이텍이 독일에다가 원래 지금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 주민들의 반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절차가 좀 오래 걸리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약간 지루하게 좀 늘어졌는데. 그 대신에 그러면 이제 그 와중에 스페인에서 러브콜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 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비플래닛 팩토리라는 회사가 이제 22일 발표를 했는데 삼성물산, 성일하이텍 등과 같이 해서 스페인 나바라 지역에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네. 한마디로 스페인에 있는 회사가 성일하이텍의 기술력, 그다음에 건설 능력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 그 외에 이제 이렇게 지역이까지 해서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한국 스페인 컨소시엄이 이제 요 공장은 보면 연간 생산량이 한 1만 톤 규모로 해서 블랙매스라고 해서 이제 폐배터리를 이제 한번 이제 처음 갈아내면 까만 그 물질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 다 섞여 있습니다. 이제 그거 시설을 이제 먼저 건설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한 가동을 하게 되면 25년 정도 공장을 가동을 시작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연산 규모 이제 연한산으로 보면 한 자동차 2만 5천 대 정도를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이다. 투자액은 약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60억 원이고, 예, 지금 이 비플래니 팩토리 이제 스페인 회사 측에서는 성일하이텍의 첨단 기술이 이베리아 반도, 지금 이베리아 반도가 스페인의 이제 네. 반도 이름이 이베리아 반도인데, 거기에서 대량으로 공급되면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의 재활용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이게 추가 투자도 고려할 거다. 지금 이제 규모는 좀 작은데 이걸 점점 확대하겠다. 스페인도 지금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본인들이 약간 좀 그걸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성일하이텍 지금 독일에서도 지금 배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사이클 공장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데 여전히 지금 약간 조금 딜레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 지금 성일하이텍이 유럽에서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0년간 앞으로 이제 세계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연평균 한 18.3%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지금 주가는 좀 횡보하고 지루하지만 언젠가 이게 주목받기 시작하면 또 급하게 올라가는 게 요즘의 시장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뭐 한번 또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성일하이텍 여전히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코스모 신소재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역시나 공시가 나왔습니다. LG화학과 3,308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인데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일단 코스모 신소재 역시 그 LG화학향으로 해서 하이니켈 계열의 양극활 물질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공시를 했습니다. 일단 나온 금액은 3,300억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기본 구매 계약과 함께 향후에 좀 장기적으로 더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양해 각서까지도 좀 발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2025년까지 해서 총 3만 4천 톤 규모의 양극활 물질을 공급하기로 했고요. 매출액 기준으로 환산해 보시면 최소 한 2조 4천억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그 코스모 신소재의 연간 매출액 추정치가 8천억이니까 대략 3년 뒤에는 3배 이상의 매출액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공급 계약을 맺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뭐 주가도 좀 탄력성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제 개인적인 투자 의견은 뭐 좋은 호재와 함께 주가는 단기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겠는데, 올해 코스모 신소재가 사실 주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점 대비하면 거의 5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약간 상승에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드리고 싶고요.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양극활 물질, 양극재 업체로 많이 또 분류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를 할 수 있는 양극재 업체 3사가 또 있습니다. 이 업체들하고 좀 비교했을 때는 제 개인적 판단이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제품을 생산을 하기는 합니다. 어차피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뭐 점차 기술이 개발되면서 올라오긴 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순 비교했을 때는 지금 LNF 이런 기업하고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시면은 코스모 신소재하고 LNF는 거의 10배 차이가 납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영업이익이 한 300억대이고 LNF는 지금 3천억대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 시가총액이 지금 6조이고 LNF가 한 9조 원대 뭐 이런 데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사실 이익 대비하면 어떤 기업의 주가가 좀 비싼가 싼가 또 구분은 되어집니다. 여튼 네.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모든 기업들이 다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은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가 단기적으로 부담이 있다고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단기적으로 부담은 좀 있고요. 상대적으로 LNF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기업들은 좀 싼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LNF가 좀 더 낫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솔직히 가감 없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